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번 일본 보복사태에 대처하는 작전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내 최고위 참모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데 매우 이상한 궤도 이탈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전참모라면 냉철한 감각과 어떤 신중한 자세로 이번 사태가 조기에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끝날 수 있게 일을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이 방송에 나와서 이상한 류의 어떤 그 궤변과 선동형 발언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과 맞지 않고 제가 여러 차례 비판한 서울시의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통방송에서 왜 이런 프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낙검수 김어준의 프로에 출연을 해서 몇 가지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가 발표된 직후에 미국에 파견된 사실상 최초의 문제 해결 사절이었습니다. 김현종 2차장은.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첫 번째의 일종의 어떤 이 교섭 외교가 실패한 것 아니겠는가. 미국 사람들한테 아주 어떤 이성적인 설득을 하는 데에 철저하게 실패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미국의 초기의 반응이 싸늘했던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서 중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뜻으로 중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왜 중재라는 말을 쓰느냐.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략물자 1194개를 분석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 줌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일본을 자극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조치를 취해봐야 우리는 까딱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보복을 기획하고 준비한 일본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래? 그럼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주지. 우리에게는 제2, 제3의 카드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사태를 냉각시켜서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담당 고위 관리가 오히려 사태를 과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호구로는 자신의 상관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치명적인 일종의 모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문재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재인이가 숨기려고 쉬쉬했지만 트럼프가 미국의 언론에 공개적으로 까발렸습니다. 문재인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나는 한국과 일본 양쪽이 둘 다 얘기할 때만 중재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문재인이 도움을 요청한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일본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태의 핵심을 제대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김현종의 논리에 따르면 문재인은 글로벌 호구 아닙니까?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니, 자신의 상관이 한 일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버젓이 본인은 마치 본인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을 글로벌 호구로 만들어버린 이 관리. 제가 오늘 제목에 수재의 변신이라고 다룬 것은 이 김현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왜 이 사람에 관심을 갖느냐, 그리고 왜 변신인가, 저와의 개인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저는 국방부 자문위원을 수년간 했습니다. 어느 날 국방부 자문위원 회의 때 제가 한민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의 고위 관리들이
모인 회의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킬체인으로 북한의 핵을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부족하고 위험하다. 이것은 북한의 핵에 대한 대처 방식이 될 수 없다. 북한이 핵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강력한 비핵화 압박, 햇볕 정책이 아니라 강력한 이런 것을 정치권에 주문을 하고 보다도 강도 높게 군이 좀 더 몇 걸음 앞장서서 북한의 핵무기를 규탄하고 강하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된다. 이른바 킬체인이라고 하는 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탐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과 또는 이 전폭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먼저 타격을 가하는 이 선제 타격의 개념, 이것은 한국군의 능력으로 봤을 때 대단히 부족하고 위험하니 이렇게 마치 킬체인으로 북한의 핵을 대처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발언이 끝나고 회의가 다 끝나고 어떤 사람이 제게 일부러 와서 상당히 제 발언에 공감한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바로 국방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던 김현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의 고위직을 맡고 있지 않고 민간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교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국방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김현종에 대한 인상이 이 사람은 무분별한 햇볕 정책이라든가 대북 유화책 이런 것에 상당히 거리가 있구나. 보다 더 강경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안보 정책을 잘 알고 있으니까 보다 강력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 이런 조치에 대해서 나와 공감하는구나 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변신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김어준의 프로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3단계 대책으로서 첫 번째를 남북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일종의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 잡는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는 문재인류의 대북 핫바지 햇볕 정책, 대북 유화 정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런 본인이 국방부 자문위원 때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180도 뒤바뀐 이런 정책의 전도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왼쪽에 김현종의 프로필을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전라남도 순천 출신의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주 노르웨이 대사를 지낸 고위 외교관 출신이고 영자신문사 코리아 헤럴드 내외경제신문사의 회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김현종은 초등학교만 한국에서 다녔고 중고등학교를 전부 외국에서 공부했으며 특히 대학교하고 석사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사 그리고 석사 그리고 로스쿨 석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로도 활동을 하고 완전히 국제통상 전문가가 돼서 노무현 정권 때는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서 한미 FTA 타결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는 교수 역할도 홍익대학교를 포함한 교수직을 수행을 했고 삼성 대기업의 해외 법무 담당 사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 유엔 대사도 맡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통상교섭본부가 산업부로 가서 산업통상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그리고 국가안보실 2차장 주로 통상 문제를 맡는 이런 요직에 올랐던 것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제대로 보복사태 초기에 중재 외교에 실패했다. 중재 요청은 한마디도 안 하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일본이 무조건 틀리고 한국이 옳다라고 하는 진실과 180도 다른 얘기를 미국인들에게 마구 해댔으니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납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오지 않았는가.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감을 초래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식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아주 학사, 석사, 그리고 로스쿨 학사까지 받은 국제 전문가가, 그리고 미국의 대형 로펌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국제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뜬구름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변신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호의호식? 명망? 아니면 몇 단계 더 높이 올라가서 출세하는 것? 그는 2016년에 총선 출마도 했었습니다. 아마도 또 내년 총선에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재의 변신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